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인연을 맺고 끊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세상에는 겉보기에는 영리하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뱀 같은 교활함을 가진 사람도 있고, 첫눈에 볼 때 어리숙하거나 멍청해 보이지만 그 속에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도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친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참된 발전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동반자와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하는지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첫 번째 원칙은 술을 마셔도 절제력을 잃지 않는 사람과 친분을 쌓아가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주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만취 상태가 되면 본인이 한 행동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술 한 잔으로 평소 정중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인간들 중 하나는 자신의 실수를 술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술 자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함께 한잔하는 시간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자제를 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개가 되고 자신의 실수를 술로 탓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절제입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술자리를 즐기는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술은 우리의 감정을 확대시키고 즐거움을 더하며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절제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식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숨쉬지 못하는 것처럼 과도한 양의 술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면 식물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적절히 마신 술은 우리를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순간에 술을 즐기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술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낀다면 그런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충분히 행복하고 그 행복을 공유하며 한잔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으로 인해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반면 필요성이 아닌 즐거움에서 출발하여 마시는 사람은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책임감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자신의 실수로 돌리지 않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패를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타인에게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만약 나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당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지 말고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모르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중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며 허세를 부립니다. 우리 주변에 꼭 하나씩은 있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해도 모자를 파네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면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틀린 정보인데도 끝까지 우기면서 아는 척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떠들기 바쁩니다. 인생은 짧으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개선할 의지를 가진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나를 꾸짖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맛없는 음식이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이 몸에 해롭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은 언어와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행동을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보다 내 결점을 지적하고 조언해주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달콤한 음식이 몸에 해롭듯 남의 칭찬만 듣는 것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끕니다. 반대로 입맛에 쓰더라도 건강에 좋은 의미 있는 조언들이 바로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보약입니다. 특히 잘 나갈 때 옆에서 아부 떠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항상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떠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못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잘 나갈 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항상 더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잘 나갈 때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분 좋게 대화했던 순간들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얘기만 하는 친구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지만 입은 오직 하나만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남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줄이고 타인의 말을 더 듣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만 몰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꺼려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인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으로 만족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결핍감과 갈증을 느끼고 결국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며 이것은 탐욕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완전함 그 자체로서 어떤 욕심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넘치면 최후에는 스스로 손해를 입게 되므로
항상 적당히 만족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항상 주변과 비교하면서 늘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7번째 원칙으로 돈보다 지혜가 풍부한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합니다. 돈 벌기와 비교했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은 훨씬 더 큰 도전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더 보셔야 합니다. 독서와 현명한 인사와 교류하며 세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값진 부분인 지혜를 얻는데 더 집중하세요. 재산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영원한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친구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사람과 친구하면 불가피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본질을 보세요. 그 본질은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성장을 가져다주며 재산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깊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8번째 원칙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하며 우월한 생각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뒤에서 남의 욕이나 하면서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에 공정함과 명예롭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야비한 짓을 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나 원칙을 팔아넘기지 않는 인격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9번째 원칙으로 그 사람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존중심과 애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존중하는 태도와 애정 있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사람과 친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잘해도 자신의 가족에게 애정과 태도가 별로라면 그 사람은 멀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도 똑같아질 것입니다. 10번째 원칙으로 실수하는 것은 좋으나 반성하는 사람과 친구하세요. 실수는 모두가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대체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후자, 즉 반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친분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실수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성에서 그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반성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오류를 범하며 결국 주변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돌아보며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반대로 반성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 회고하고 배우는 이유는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대해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올 시간들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반성의 의미는
결코 되돌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헤매는 것보다는 여러 번이라도 길을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질문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걷는 방법, 식사하는 방법, 금식하는 방법, 달리는 방법부터 삶을 영위하는 방법까지 어떤 행동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원칙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이 2번 일어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동안 같은 일들이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습관과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듯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거나 남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으로 남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복잡한 여정으로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쉽게 포기하거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근면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순간은 바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때입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스승이며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박함이라는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소박함은 겸손과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남에게 배울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작은 시냇물부터 시작하여 크게 흐르는 강, 그리고 거대한 바다로 이어지듯이 인생 역시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모여 결국 크게 성장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부딪혀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를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함께 성장하며 각자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멍청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오늘 배운 중요한 가치를 가진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부터 그 사람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오늘 배운 10가지 원칙들을 따르는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일 친한 친구가 현재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 자신이 여전히 그 친구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찾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런 인간미 넘치는 친구가 되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 인간관계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서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점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